요소수 부족 사태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응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에 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AI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인데요. 기술 구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자치행정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인천 계양구 행정의 공약 이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신월동부터 남청 IC까지 19.3km 구간을 지하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화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대응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필 기자, 인천시도 요소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민간 부문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지역의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을 구상 중인데요. 먼저 버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인천시는 김포 지역에 있는 한 요소수 제작 업체와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사용할 요소수, 버스에 사용할 요소수를 우선 3개월치 확보한다는 방침이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노후된 버스를 폐차하면 새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인데요. 현재 수거 업체별로 1개월에서 6개월치 요소수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요소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심 중이죠. 인천시는 이 역시도 향후 정부 대책이 수립되면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각장 운영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청라와 송도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쓰레기 소각 시설을 가동하는 데에도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은 요소수 업체와 긴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인천 지역 내에서 공공부문에서 요소수 수급에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부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 요소수를 기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새벽에는 한 시민이 인천시 서구 성남 119 안전센터 앞에 10m짜리 요소수 한 통을 놓고 갔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은 자신의 트럭에서 요소수 한 통을 꺼내 안전센터 앞에 놓고 조용히 사라졌는데요. 지난 8일에는 강화소방서 앞에 한 시민이 10m짜리 요소수 2통을 놓고 가기도 했고요. 지난 5일에는 연수구의 신송 119 안전센터 앞에 한 남성이 요소수 3통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소방 차량의 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재필 기자 연결해서 요소수 부족 사태와 또 인천시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신월부터 남청라 IC까지 19.3km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투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임상균 인천시 고속도로 재생과장은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는 고령자 부주의 사고나 무단 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보행자의 사망이나 또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부천에서 최근 무단 횡단을 사전에 감지해서 비상 상황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도입됐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심 사거리, 횡단보도 위 행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느린 걸음으로 겨우 횡단보도를 건너는가 하면 도로 폭이 좁은 길에서는 차가 없는 틈을 타 황급히 달려나가는 보행자도 있습니다. 위험하지, 자른 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요. 지난해 역곡 남부역 사거리에서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5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름철 500여 건에 그쳤던 노인 보행자 사고는 동절기에 접어드는 10월부터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과 교차로를 중심으로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 중동의 개남고가 사거리 인근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무단횡단 사고 8건이 발생해 보행자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부천 소사권역에서는 7곳, 원미 지역에서는 9곳이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요 장소로 지목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 상동에서는 최근 무단횡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AI 시스템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감지하면 영상이 데이터로 수집돼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전광판으로 비상알림을 안내합니다. 또 추후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도 위험 알림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천시는 내년까지 AI 시스템을 부천역과 역공역 인근 등 사고 빈번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이 CCTV 카메라 영상을 대신해서 검지하고 알림을 자동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중앙 분리대에 비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도심 곳곳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부천의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약 추진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부평구에 이어서 오늘은 계양구입니다. 네, 계양구는 박영우 구청장이 12년째 구정을 이어온 만큼 서운 산업단지와 계양 산정 국가사적 지정 등 장기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양구의 주요 공약 정리해봤습니다. 김준재 기자입니다. 계양구 민선 7기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서운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조성돼 산업단지가 전무했던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은 민선 5기 시절 52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서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2019년 사업 추진 10년 만에 서운 산업단지를 준공했습니다. 11월 현재 기업 입주율은 87%. 계양구는 모든 기업이 입주할 경우 매년 약 1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종사자 수는 약 3,200명이며 2022년도에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약 4,000명 이상 근로자가 종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권역과 부천, 그다음에 인천 서구, 부평 다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는 확실히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도 민선 5기부터 시작해 민선 7기에 완료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련 기록물이 많지 않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했던 계양산성. 전체 성벽의 70% 이상이 훼손돼 한때는 잊혀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난해 5월 국가사적 제556호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받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양에 있는 문화재 위상이라든가 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계양구가 계양산성 박물관 조성과 계양산성 복원 정비 사업을 공약으로 함께 추진한 결과 계양산성 박물관은 지난해 5월 개관했고 계양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지난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권역별 체육시설 조성도 민선 7기 성과 중 하나입니다. 구민 1,500여 명이 야구를 즐기지만 정작 야구장은 한 곳도 없었던 계양구. 민선 7기 들어 지난해에는 계양 야구장이, 올해는 가련체육공원 야구장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인천 최초의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은 내년 2월 개장을 앞두고 있고 계양구 첫 구립수영장도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10년부터 이제 권역별 실내 체육시설 건립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이제 가까운 데 가서 누구나가 이제 그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우리 타시 군구에 비해서 많은 구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계양구 민선 7기 공약은 6개 분야 54개 사업입니다. 이 중 43개 사업이 완료됐고 공약 이행률은 91%입니다.
5기, 6기에 의해서 이제 3선을 하고 계신데 추진했던 모든 그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행되고 있고 현재 남은 기간 동안에는 물론 3선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점검, 마무리하는 이제 수순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것 또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 지하철 작전역 연계 추진 공약의 경우 지난 7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이후 사업 추진의 여지는 남았습니다. 또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공약은 정부가 아라뱃길 기능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민선 7기에서는 보류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역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률이 낮아지고는 있는데요. 네,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지역의 아파트값과 전세값 현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요, 약간씩 그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대로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파트 값이나 그리고 매매나 임대가, 전세가도 지금 5월 말 이후에 최저치를 조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승폭이 둔화가 된 것이지 가격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다거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선 전까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둔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요, 지금은 원래 시장이 겨울철 되면 비수기에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라든지 이제 전월세 시즌이 끝났고 2주 수요라든지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약간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시장이 둔화가 되는 것은 맞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너무 상승을 가격을 해오다 보니까 피로도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관망세의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각 제 정권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가 약간 대선 전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 그리고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관망세로 많이 돌아설 것이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도 계속 관망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도 이런 둔화세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공급량이 사실 내년 되면 조금 더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망세로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다. 올 하반기 가격에는 약간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6억 원 이하의 규제가 덜한 중저가, 중소형 주택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좀 줄맞추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6억대로 맞춰지는 이제 폭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대출 규제라든지 신용대출 규제가 조금 더 엄격해지고요. DSR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억 원 이하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나오는 족족이 이제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요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지금 매수를 하셔도 크게 이제 소형 주택과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다운의 영향, 하락의 영향을 많이 안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저가 주택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좀 선호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방면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아파트 하정민 전문위원 연결해서 수도권과 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